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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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해질 무렵이 또 됐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요, 조금 일찍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장을 보러 갑니다. 시장을 보는데요, 재래시장을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지금 마크로를 가고 있습니다. 다른 뭐 생필품들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사려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낭을 메고 갑니다. 자, 제가 지금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 거는요, 식재료를 사러 가거든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뭐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살 같은 거, 불고기를 만들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사러 가는데요, 집에서 이제 우리 처남하고 또 조카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밥을 주로 많이 해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찬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볶아 먹고요, 또 구워 먹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소금 찍어 먹고 또 초고추장에 쌈 싸 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반찬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반찬을 사러 가거든요. 뭐 동네에서 뭐 고기 같은 거 조금 사도 되긴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마크로 가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마크로가 왠지 더 깨끗해 보이고요, 청결해 보이고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저는 그래서 좀 믿음이, 마크로가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태국의 돼지고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돼지고기 일단 금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 1kg에 요새 제일 저렴한 게 이제 100바 정도,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부위별로 다른데요, 인기가 많은 이제 베이컨 삼겹살 쪽이라든가 또 목살 이런 쪽들은 150에서 170바트까지 올라갑니다. 뭐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파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등급을 A 등급, B 등급 이렇게 크게 나눠 놓지는 않고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파는데, 부위별로 금액이 좀 다르고요, 또 마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품질도 조금씩은 다른데 웬만해가지고는 다 맛있어요. 근데 장사에서 쓰는 이 돼지고기들, 제 생각에는 좀 저렴한 거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돼지고기 관련해가지고요, 뭐 여러가지 재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기 볶음면이라든가 볶음밥이라든가 이런 거 먹어보면은 그 돼지고기 맛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가타 같은데 이런 고기 뷔페를 가보면은 돼지고기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국 돼지고기는 좀 맛이 있습니다. 자, 요즘 아마 한 달 전쯤이었죠, 태국에 좀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마 한국에도 판문점 주변으로 어떻게 뭐 유행이 되는지 뭐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무사히 뭐 큰 어떤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요, 오늘 택배 붙일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갖고 나왔거든요. 잠시 후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를 다 보냈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에도요, 아프리카 열병, 이 돼지 열병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 방역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요, 한번 전염이 되면은 치사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싹 다 죽어버립니다. 뭐 열을 내고 무기력해지고 돼지들이,
이러면서 전부 다 전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이 사람들한테 옮기지는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무해를 한데 뭐 해로움을 주거나 어떤 뭐 병균을 옮기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돼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걸리면 아주 100% 즉사입니다. 전부 다 100% 치사율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병이라 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주 방역에 철저하게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게 안 풀렸을 거예요. 한국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이제 이쪽을 여행을 하시면서 돼지고기 관련된 제품들, 소세지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적발이 되면은 큰 벌금을 내셔야 될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가져가시는 라면 있죠? 라면도 제가 안 된다고 봤어요. 라면 안에 돼지고기, 고기 스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도 또 전염병이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라면도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라면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태국에 라면 갖고 들어온 거는 크게 제가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가실 때 동남아의 이 라면들 가져가시지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그래도 이쪽 오시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이렇게 검역이 좀 심하고 검사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뭐 개인의 불이익이라든가 벌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국 축산 농가 그런데 또 돼지들을 보호하고요.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돼지 열병 때문에 이제 고생들을 했는데요. 이쪽 태국에서도 그것뿐 아니라 조금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이 돼지에 대해서 미국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태국의 돼지고기가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산을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태국산 돼지고기가 조금 수출을 하기 좋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들은 수입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아직 이 낙농 돼지를 키우는 이 시설이라든가 환경 또 세균 뭐 이런 어떤 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뭐 청결하지 않은 것 같다, 청정구역이 아닌 것 같다, 태국의 농가들을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좀 수입을 안 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주변 국가 이런 선진국들에서 약간씩 이제 수입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철저한 방역부터 해가지고 검역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서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수입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태국의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큽니다. 쌀이라든가 뭐 미국도 쌀이 많이 나지만요. 태국산 농산물들이 세계적으로 미국으로도 그렇고 많이 수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 관세지 않습니까? 이제 태국 관세가 미국에서 이제 수입할 때 수입 관세가 좀 저렴하게 어떤 협상 때문에 됐는데 태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관세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높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농가들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미국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세금을 낮춰라, 진입장벽을 낮춰라 해가지고 지금 그 압력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태국산 돼지고기도 싼데 농가에서 아마 돼지 1kg를 기르고 출하를 하고 그래서 평균 지육값 1kg당 한 70바트 이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가 100바트 판매가가 1kg에 100바트 내외 정도 되는데 이제 미국산 싼 돼지가 이제 들어오면은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대략 한 10년 전쯤에 농가에서 조금 반발이 컸던 좀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돼지고기가 1kg가 키로당 뭐 50바트 저렴했던 이유는 그 정책이 조금 느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태국의 이 농산물 정책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 농가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너무 돼지고기가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고기들이 남는 바람에 값이 너무너무 저렴하게 헐값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 이거보다 돼지를 출하해서 파는 값이 더 저렴하고 더 싸니까 농가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막 그래서 시위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시위를 벌이는데요. 그 뒤에다가 막 돼지를 막 잡아가지고 돼지 대가리 한 100개 정도를 쭉 놓고 이렇게 사진 찍은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저는 지금 마크로에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마크로점이 있거든요. 이곳을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여기서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크로에서 돼지고기를 사면은 안심할 수 있고요, 좀 깨끗한 것도 같고, 이래서 저는 마크로의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자, 마크로에서 파는 돼지고기 시세라든가, 태국은 한 근이 아니라 2kg죠. 키로를 얼마씩 파는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크로에서요, 이렇게 쇼핑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요, 고기를 꺼내서 식구들하고요, 맛있게 또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면요, 시장 가서 쌈하고 같이 사서 고추, 마늘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쌈을 또 싸 먹습니다. 그리고 초장을 되게 좋아해요, 태국 사람들이요. 그 초장이랑 같이 먹으면요, 팍치도 같이 넣고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돼지고기가 미국산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미국의 저렴한 돼지값들, 이런 가격들이 와가지고 농가를 위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예전처럼 어떤 정부에서 가격을 잘못 정책을 하거나 또 미국산이 들어가지고 농가에 어떤 돼지를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요, 우려들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태국의 돼지값이 한국보다도 훨씬 저렴하고요, 맛있고, 이래서 저는 어떤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산의 저렴한 돼지가 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도 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돼지값에서 어떤 수익을 농가들이 올리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산물도 수출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고, 국가의 어떤 뭐 수익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데, 이 농민들한테는 어떤 외국에 아주 싼 저렴한 농산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피해를 주면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농가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돼지고기 값은 뭐 어떻게 되든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저렴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태국 고기처럼 미국산도 좀 맛있고 좀 이런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돼지고기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